특히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의 격변과 중국의 천하 체제가 구축되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동아시아의 격변은 그 이전 고대 사회,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가 기지의 세계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미지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신의 의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의 정체도 신정으로 꾸며졌죠. 또 신정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신중들, 이제 신의 무리들의 입장들은 영웅과 괴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지향점은 영웅 시대로 되어 있었는데, 점차 이제 미지의 세계보다는 이제 기지의 세계가 상대적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믿음의 시대에서 이제 배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배움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동아시아의 그 극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기 스십지,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배움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때 배움의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군자와 소인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또 군자와 소인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이제 군자국, 아니면 이제 소인국, 성인국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대국과 소국이 있는데, 이제 대국과 소국 간의 관계는 이제 이소사대,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대사소라고 하는 사소주의도 있는 그런 사회로 넘어간다. 그런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기에 있었던 시점입니다. 이제 공자는 이제 그 배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곤이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알을 시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제 배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알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생이지지건 학이지지건 곤이지지건 이제 그것이 이제 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모두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세계였었고,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이제 성인, 군자, 소인을 설명했는데, 이제 공자님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본인은 생이지지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구하는 학이지지자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전환기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부류도 있지만, 이제 대다수의 사람은 이제 군자에 준한다. 이제 군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했지만, 이때는 이미 믿음의 시대에서 이제 배움의 시대로 넘어갔고, 배움의 시대에 알을 실천한 사람들이 이제 군자가 되는 이제 그런 사회로 하는 시대적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알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렇게 그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그럴 것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인의 일도 있고 이제 소인의 일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인과 소인을 구분하죠. 마치 앞에서 이제 군자 소인을 구분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인간관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 모든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모두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천하 사람들을 다 길에서만 다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요. 그 중에서 이제 노심자, 그러니까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노력자, 힘, 그러니까 몸을 좀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노심자,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력자를 그러니까 다스리게 되고 치하게 되고요. 노력자는 그러니까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은 노심자의 다스림을 받지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노심자와 노력자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치어인자 사인, 치인자 사어인 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 피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치자, 다스린 사람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치자는, 다스린 사람은 이제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이 이제 천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군자 소인론과 더불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할 때 이제 치인과 피치인, 그러니까 노심자와 노력자를 구분을 하는데, 노력자와 노심자는 이제 상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의전의 신정에 대해서 사람이 중심되는 정치에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어귀로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백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전국 시대 이제 상업의 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요. 아마 그 기원전 370년부터 한 300년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상인이니까, 상인은 이제 되도록 이제 세금이 낮아야지 이제 생산비도 낮출 수 있고 이익도 많이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맹자를 만나서, 이제 백주가 맹자를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나는 20분의 1 세금을 취하는 정책을 수료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맥국에서 가능한 방식이다. 즉 고조선에서 했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 되묻냐면, 만호를 가진 나라에 한 사람이 질것을 굽는다면 되겠는가? 한 사람이 질것을 굽는다고 했을 때 이제 만호가 되는 큰 나라에서 질것을 다 쓸 수 있게 되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규가 얘기하기에 안 됩니다. 이제 그릇이 쓰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소위 이제 세금을 걷는 방식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맥국, 고조선에서는 이제 그 세금이 싸게 되느냐, 20분의 1세라고 하는 그 저율세를 걷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지역적 풍토가 이제 오곡이 충분히 자라지 않고 또 기장만 자라고는 이게 풍토가 굉장히 척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 중국 같이 큰 나라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게 인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버리거나 또 이제 군자, 이제 관료를 두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되물으면서, 이제 도공이 너무 적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데 하물며 이제 군자, 관료를 두지 않는 경우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요순의 세금 제도, 이제 10분의 1세를 걷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표준이 10분의 1세인데 10분의 1세보다 가볍게 하려는 나라는 이제 그 고조선, 그러니까 맥국도 이제 큰 맥국도 있고 작은 맥국도 있다고 보는 거죠. 큰 맥국이나 작은 맥국이고, 요순의 세금 제도, 이제 중국이 취하려고 하는 10분의 1세보다 무겁게 하려는 군주, 그러니까 10분의 3, 10분의 2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이제 거랑인데, 그것이 큰 거랑이나 아니면 작은 거랑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재정 수요에 필요한 만큼의 이제 조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분의 1세는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10분의 3을 거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대략 이제 요순이 결정했다고 하는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요순 이전에 중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그러니까 맥국과 같은 정도의 그 적은 그 세금을 거두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규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자국의 역사를 이제 뒤져가지고 이제 20분의 1세를 걷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 운영의 원칙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마련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또 이 시대는 또 이렇게 이제 인간관도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 운영 방식도 이제 변하게 된 것 동시에 더불어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역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이제 이소사대라고 하는 사대주의하고 이대사소라고 하는 사소주의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흔히 제국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렇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이제 큰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방식들이 이제 진정한 제국이 되게 되고 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제국들은 제국이 아니라 그냥 강대국일 뿐이죠. 근데 이 얘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요때 맹자 얘기를 보게 되면 나옵니다. 맹자에게 제나라 선왕께서 교린국,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과 사귀는 방법들이 유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어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대국, 큰 나라라도 이제 작은 나라를 섬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이제 한나라를 건국한 이제 탕왕도 이제 갈나라를 섬겼고요. 작은 나라 갈나라를 섬겼고, 이제 주나라 문왕도 곤이를 섬겼습니다. 이 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서융, 그리고 이제 나중에 흉노라고 설명되는 그런 국가들인데 작은 나라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국, 큰 나라를 섬깁니다. 라고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에 이제 상나라 때의 고공담보 주문왕 할아버지였던 태왕은 흉노를 섬겼고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원나라 부처는 이제 오나라 부차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사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 이대사소, 사소주의가 되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즐기기 위한 것이다. 낙천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 이소사대자는 하늘의 이치를 두려웠기 때문이다. 외천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는 게 이런 건데,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것만, 그러니까 낙천자만이 이제 천하를 보존하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제국의 질서고 이게 진정한 천하 질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해야만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외천자, 보기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를 지키는 것하고 천하를 지키는 것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른 것이 있는데, 이제 천하를 지키려고 하게 되면 이제 사소주의라고 하는 대국임에서도 이제 소국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제 천하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국제 질서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실제 이제 왕조 국가들은 이제 보기국,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잘 지키는 거는 잘 하는데 보천하는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보기국을 하느라고 이제 대국이 이제 소국을 억누르는 폭력적인 하는 그런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세 사회에서 굉장히 딜레마로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세 국가 내내의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자 정권 쇠망 시기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지적해야 될 것이 이제 기원전 7세기 경우에 이제 춘추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황공이 이제 북쪽을 정벌하게 됩니다. 북쪽의 산흉을 정벌하게 되는데, 이 정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나 유역에 있었던 이제 고주국이 대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유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유민들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BC 282년 무렵에 이제 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옆나라의 징계가 동쪽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정벌에 나설 뿐만 아니라 이제 옆나라가 요소에 군을 설치하고 요동에 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 지역에 쭉 분포되어 있었던 이제 맥종 맥국이 이제 고죽국과 함께 이제 북동쪽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 기자 정권은 또 동남으로서 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그 221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 또 기원전 202년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천하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이제 고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가져오죠. 그러니까 고조선 지역의 혼란이 굉장히 지속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격변의 와중에서 기원전 195년 연나라 위만이 무리를 거느리고 이제 고조선 기자정권의 위장망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자 이제 기자정권은 위만에게 박사벼슬과 함께 이제 시급을 주어서 서변을 방북케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이제 기원전 194년 위만이 한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속임수로 기자정권의 국권을 찬탈해서 위만조선을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외신이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고조선 유민들과 열국들의 이제 고조선 국가 재건 운동이 시작되는데, 당시 이제 열국들이라 하면 이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여러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이 이제 고조선 국가 재건 운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동쪽 정벌과 함께 기자 정권이 쇠망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문명권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이제 주변국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국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힘으로써 지배할 수 있는 이제 천하를 정복하게 되고 동아시아 대제국을 만들어 버리게 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이제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질서로서 중화사상, 천하사상들을 이제 체계화하게 됩니다. 그 논리로 이제 중국 문명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문명권을 형성하고자 하였는데, 이럴 때 이제 중국은 이제 천자의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여러 약소 국가들, 또 낮은 수준의 문명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문명권에 들어오게 되고요. 중국이 만든 이제 천하 질서의 복속,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맹자가 가르쳐준 사소주의, 천하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고조선을 포함한 여러 알타이역의 북방 민족들은 이제 좋건 싫건 또 이제 원하지 않건 중화 문명권에 편입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북방 민족들이 이제 각자의 고유 문명에서 중국 문명으로 문명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중국 문명이 물질 문명이거나 정신 문명에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문명이었으므로 이제 문명 전환은 문명의 흐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명 시대에 선진 문명의 수용을 거부하면 그건 그 선진 문명 대열에서 탈락하고 이제 낙오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이제 물리적인 정치 군사력을 동반하면서 이제 문명 상호 간의 경쟁에서 이제 우열 강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문명의 집단 국가가 고등 문명의 정복을 받거나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조만간 고등 문명에 흡수되고 정복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중국 안에는 이제 본시 여러 민족들이 자기 문명을 가지고 중국인과 더불어서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진한 제국의 천하통일, 천하체제 구축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 문명화하고 이제 중국인화하였음도 이제 그런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문명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방 민족들은 이제 문명 전환의 한 방법으로
여러 민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중국을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문명은 모두 이제 중국 문명이 흡수되었고 그 민족마저도 이제 중국인화하였습니다. 선비족, 거란족, 몽고족, 여진족, 기타 여러 민족의 중국 정복이 그 예였습니다. 북방 민족 가운데 여진족, 몽골족 등 몇몇 민족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국을 정복하였을 때 이제 자기 고유의 문자를 만들고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중국이 천하칙제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문명권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중국 본토 안의 동이족은 많은 부분이 중국화되고 만주 지역의 고조선 기자 정권의 진국 또한 한반도 남단으로 밀려났습니다. 중국은 정복지의 중심부를 그들의 한사군으로 편성하고 지배하기도 하였죠. 그러므로 고조선의 원주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고조선 기자 정권의 후예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 문명, 중국 천하체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조선 기자 정권의 후예들은 중국 문명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의 문명 전환이 필요한 일이었긴 하나 그 방법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조선 기자 정권은 여러 부족 국가의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조직으로서 결집력이 아주 굉장히 느슨한 것이었고요. 이게 당군 정권에서 기자 정권으로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실제 그 시점에서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죠. 그런데 이런 연맹체 국가는 연맹체를 구성하는 부족 국가들의 결속이 굉장히 단단할 때 국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기자 정권의 연맹 관계는 결속이 단단하다.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부족 국가들은 기자 정권하고 소원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직할국인 진국만이 기자 정권의 전부인 듯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것은 기자 정권이 쇠망해서 남한 지역으로 남하할 때 지배자 진앙과 행보를 같이 한 이들이 대부분 진국의 귀족들 중심이었으면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자 정권의 국가 조직상의 취약점이고 한계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월이 평온하면 국가 유지가 가능하였겠지만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충격이 있게 되면 그 유지를 보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죠. 또 대응책 또한 위장 망명해온 그 옆나라 사람 위만에게 의지하는 등 지극히 미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기자 정권이 무너진 뒤 고조선 유민들은 만주 지역에서 고조선 민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재건 원칙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까지 계속된 그들의 그 원칙이 계승되고 있었죠. 그 원칙은 무엇이었느냐? 큰 틀로서 중국 문명을 수용하여 문명 전환을 하되 전적으로서 중국 문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조선의 고유 문명, 전통적 사회정치 제도를 되도록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 문명과 고조선 문명의 양자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종합하여서 새로운 통합 문명을 창출해 나갈 것을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그 공자맹자가 알려준 군자가 있을 때 전통적인 신중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민본주의에 대해서 홍익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요순의 길에 대해서 맥국의 길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리고 국제 질서에서 사대주의, 사수주의를 통해서 보천화를 하고 또 보호기국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천하를 보존하고 또 국가를 보존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고조선 그 유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정확히 지켜야지. 즉 문명 전환을 하되 중국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고유 문명, 고조선 문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양자를 이제 그 점진적 단계적으로 종합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한민족만의 통합 문명을 창출해 나간다. 이 문제가 이제 지속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제 그 국가 재건, 그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기자 정권이 그렇게 쉽사리 세명한 데에는 이제 국가 체제의 낙후성, 불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새로 세울 이제 국가 사회는 이제 전환기의 역사 발전, 시대 사조에 맞게 구 체제를 크게 조정하고 개혁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할 때 먼저 할 일은 이제 국가 체제를 이제 중국과 같은 이제 국왕권 중심의 집권 관료 체제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국왕이 귀족과 호민의 민 지배와 수탈을 이제 견제하면서 전국의 민을 집권 관료 체제를 통해서 직접 관장하고 이제 지배하는 제도였습니다. 그간의 이제 고조선 기자 정권에서의 정치 실패, 국가 패망의 경험으로 봐서 기자 정권 같이 여러 부족 국가가 모여서 연맹체를 구성하고 그 대표칸, 이제 기자칸, 캐세르칸이 이를 통할하고 이끄는 국가를 이제 재건하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원칙이 세워진 거죠. 더구나 이제 전시의 비상상태 아래서는 이제 국정을 신속하게 운영하고 외적의 압박에 대항하여서 힘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국왕권 중심의 체제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왕권 아래 크고 작은 여러 부족 국가를 통합하여서 집권 관료 체제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원칙은 고조선 기자 정권에 의해서도 또 그들이 쇠망남하하기 전에 이미 문명전환의 방향으로서 제시된 바 있음으로써 이게 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체제의 건설은 결국 이제 제지 부족 국가의 정치 세력을 견제 약화시키고 그들이 가진 민 지배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임으로써 여러 부족 국가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는 마당에 특정 부족 국가가 이를 실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원칙은 이제 부족 국가 단위로 각자 이제 국가개혁의 방향으로서 추구될 수밖에 없었는데, 따라서 이때에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크고 작은 여러 열국들이 등장하여서 고조선 계승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국가 체제는 이제 국왕권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음락사회의 수직형 사회 구성 아래서 민의 지위 역시 이제 주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꼭 개혁해야 될 과제는 기자정권 시절의 그 엄격한 고대적 신분 계급 구성, 이에 따르는 이제 사회적 모순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음락사회의 수직형 사회 구성과 그 속에서 지배층 호민층이 민을 노예와 같이 수탈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민의 지위를 일정하게 이제 향상시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국가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도 이러한 새로운 민이 형성되고 국왕권이 이들과 결합하고 이들의 지원을 받을 때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기자정권 시기에서는 이제 신분 계급 사회가 엄격하게 확립되고 있어서 호민층이 민 가운데 하우층을 노복 노예와 같이 부릴 뿐만 아니라 이제 권세가들이 죽으면 그가 부리던 이제 노비 하오 부하들을 살인 순장하여서 이제 순장을 하고 또 민으로서 살인하는 자를 곧 죽이고 그 가족을 몰입하여서 이제 노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이런 질서 관행들이 다 개선되어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런 사회 질서, 사회 관행은 사회 경제가 더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향상되며 해소될 문제였지만, 이때에는 이제 새로이 국가 재건을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 전반을 개혁하고 인간의 사회 방식도 이제 앞당겨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한사군 등으로 외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구조선 민족으로서의 의식을 확인하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정책이 앞당겨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와 이제 그 문화 수준이 한 차원 높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제 국가 체제를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사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히는 문제였으므로 그 실현을 하루아침에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령 이제 순장 관행이 이제 그 기원 502년 신라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법으로 금지되긴 했는데 그 국가에서나 민간에서 일종의 이제 민속 신앙으로서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행, 이제 인신 희생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사회 관습 개혁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수직형의 신분제적 사회 질서, 노예제적 사회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선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단은 다음 시간에 이제 부여의 국가재건 경위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국가재건 경위를 통해서 이제 그 양부족 국가가 어떻게 이제 고조선 국가를 재건하기 하면서 고조선의 역사를 이제 계승받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 건가라고 하는 경위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